백화점에서 세일이라는 간판을 보면 일단 눈길이 가죠. 그렇죠. 혹시나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던 비싼 브랜드가 50% 할인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 뭐랄까 심장이 좀 뛰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근데 가끔은 그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그다지 매력 없는 상품일 때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겉보기엔 분명히 저렴한데 막상 사려고 보면 유행이 한창 지났거나 어딘가 좀 낡아 보이는 그런 경우요. 네, 투자의 세계에도 아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주와 가치 함정의 차이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딜레마의 중심에 있는 한 기업,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알트리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알트리아. 겉보기에는 주가도 저렴하고 또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금도 아주 매력적인데. 네, 과연 이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바겐 세일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교묘한 함정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 상태부터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양쪽의 주당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 실체에 다가가 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역시 배당금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회사는 무려 배당의 왕, 그러니까 디비덴드 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죠. 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무려 60번이나 배당금을 인상했어요. 잠깐만요. 56년 동안 60번에요. 네,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1년에 한 번 이상 올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거의 매년, 어떤 해에는 2번씩 올렸다는 계산이 나오죠. 와, 이 배당의 왕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심지어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 팬데믹 때도요. 아, 이 회사는 주주 여러분 걱정 마세요. 드릴 돈은 드립니다. 하고 약속을 지켜왔다는 뜻입니다. 와, 그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신뢰의 상징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현금 창출 능력을 수십 년간 증명해온 뭐랄까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거죠. 그럼 실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1월 18일 기준으로 연 7.29%에 달합니다. 7.29%.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들 투자하는 S&P 500 지수 같은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 배당 순익률이 1.5%같이 안 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죠. 요즘 은행 예금 금리랑 비교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좀 걱정되는데요. 어떤 점이요? 연 7% 배당은 엄청나지만 다르게 보면 회사가 새로운 성장에 투자 활동까지 전부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업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이 지속 가능한지를 알려면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알트리아의 경우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채 대비 이비타 비율이라는 지표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부채 대비 이비타 비율이 2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회사가 빚을 하나도 안 갚고 1년 동안 버는 돈을 전부 모으면 전체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1년 바짝 벌면 빚의 절반을. 네. 즉 2년이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정도면 재무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높은 금을 주고도 빚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수준이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확 되네요. 게다가 주가 자체도 순이익 대비 1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저렴하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맞습니다.
코카콜라나 P&G 같은 다른 안정적인 소비재 기업들이 보통 20배 넘게 평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아 보이죠. 그러네요. 정리하자면 수십 년의 위기를 이겨낸 역사로 증명된 안정성, 7%가 넘는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 그리고 그 배당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재무 구조까지. 네. 이 지표들만 놓고 보면 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진정한 가치주라고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투자처처럼 들리는데요. 50년 넘게 약속을 지켜온 안정적인 회사, 7%가 넘는 배당금,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주가도 싸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기만 한 이야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의 균열을 내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 균열은 회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핵심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요? 네.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회사의 순매출이 3% 감소했습니다. 3% 감소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럴 수 있죠.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심각성이 보입니다. 주력 상품인 말보로의 출하량이 무려 11.7%나 줄었고 미국 전체 담배 판매량도 8.2%나 급감했거든요. 와, 11.7%면 이건 그냥 조금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를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앞으로 몇 년간 전체 매출 10달러 중 8달러 이상이 바로 이 담배 제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사업도 있지만 여전히 회사의 명운을 쥐고 있는 건 담배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사업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부진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다. 네, 사회 전반의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규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한때는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것이 이제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회사의 근간 자체가 서서히 침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담배 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몇 년간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투자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담배 회사 줄 율랩스에 거액을 투자한 것과 캐나다의 대마초 생산업체 크로노스에 투자한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시장의 트렌드를 아주 영리하게 따라가는 움직임처럼 보였죠. 담배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두 시장에 미리 발을 담그는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특히 줄은 거의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제품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줄은 특히 청소년 흡연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규제 철퇴를 맞았고요. 결국 알트리아는 그 투자를 사실상 전액 손실 처리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전액 손실이요? 네. 크로노스 투자 자산의 가치 역시 장부에서 대규모로 상각 처리, 즉 손실로 떨어내야 했고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준비했던 플랜 B와 플랜 C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거군요. 그렇죠. 돈을 잃은 것도 뼈아프지만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실패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회사를 새로운 성장 분야로 이끌어갈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에 물음표가 붙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패가 주는 진짜 교훈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경영진이 우리 다음 먹거리는 이겁니다 하고 야심차게 깃발을 꽂았던 두 곳, 전자담배와 대마초 시장에서 모두 참패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수십년간 칼과 창으로 모든 전투에서 이겨온 백전노장 장수가 총과 대포가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한 것과 같아요. 와,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병사들,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장군을 믿고 따라가도 되나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 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장군이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한쪽에는 배당의 왕이라는 칭호가 증명하는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정성과 높은 배당이라는 달콤한 과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사업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서서히 위축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연달아 실패하며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딜레마네요. 현재는 너무나 확실하고 매력적인데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함정의 전형적인 딜레마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지표가 저렴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적인 성장을 갉아먹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 정책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부재라는 리스크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마치 아주 편안한 1등석 좌석과 최고의 기내식을 제공하지만 서서히 고도를 잃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행기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엔진을 달고 힘차게 이륙을 준비하는 다른 비행기를 찾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비행기가 정말 추락할지 아니면 기장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순항을 계속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오늘은 알트리아라는 한 기업을 통해 가치 투자의 두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배당의 왕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 숨겨진 핵심 사업의 위축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깊은 고민, 정말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결국 이 기업의 사례는 우리에게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치란 무엇인가?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재무적 안정성이 가치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이어서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미래의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상쇄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눈앞에 확실해 보이는 현재의 가치에 베팅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을 품은 미래의 시간에 베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투자 철학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